아직은 뭐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더 음. 확장될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측면에선 오히려 주식시장에서는 그 부분이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에 일단 현재까지는 악재는 아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매경 자이언트TV의 홍성용입니다.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을 모시고 증시 얘기, 불안정한 증시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시작되면서 사실 조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글로벌 네. 불확실성이 커질 것 같고, 그런데 뭐 생각보다는 잠잠한 것 같기도 하고 아직 뭐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아직은 좀 단기적이긴 한데 주식시장에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증시도 지난주 이제 그 고용지표 발표하고 급등한 이후로 사실 주말에 이 이슈가 나왔는데도 이틀째 상승세가 더 이어졌고, 한국도 물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좀 변동성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 수요일 같은 경우는 급등해 버렸잖아요, 증시가. 예, 그래서 일단 현재 표면적으로 보면은 지금 뭐 전쟁이 난 거 맞나 할 정도로 그냥 오히려 증시에는 큰 영향 안 주고 있는데, 사실 이게 좀 걱정했던 건 그거거든요. 이제 국제유가가 이제 전쟁 전에 급락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뭔가 좋은 신호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중동에서 이런 리스크가 터지면 제일 항상 걱정하는 게 이러다 또 $100 넘으면 어떡할까. 사실 작년에 러시아 때문에 전쟁 나가지고 국제유가 $120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그래서 고물가가 또 장기화되면서 어려웠는데 이제 그 또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걱정했는데, 다행히 전쟁 나오고 이제 첫날만 좀 유가가 급등했고, 사실 유가도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한 4% 오른데 4% 올랐죠. 그리고 다음 날은 또 오히려 하향 조정됐고, 근데 이게 또 그 증시에 약간 반대적으로 봤을 때는 좀 호재로 작용했던 게, 라파엘 보스텍 그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가 뭐라고 했냐면, 전쟁 때문에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는 오히려 또 낮아져 버렸어요. 그렇죠. 예, 미국의 이제 국채금리가 10년물이 오히려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사실 금리 인상이거든요. 금리 상승.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증시에 우호적으로 좀 작용했다. 그래서 증시가 일단은 어쨌든 아직은 뭐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더 확전될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현재 시장은 확전 가능성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일단 이 전쟁에 대해서는 시장은 그렇게 크게 우려하진 않고, 금리를 이렇게 잡아내렸다는 측면에선 오히려 주식시장에서는 그 부분이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에 시장에는 어쨌든 뭐 일단 현재까지는 악재는 아니다 라고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뭐 빈살만이 뭐 갑자기 뭐 우린 팔레스타인 편이다 뭐 이런 얘기 하고 네. 막 그래서 야 오늘 또 어떻게 됐냐 뭐 이런 걱정했거든요.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증시가 이제 뭐 사실 아직까지는 네. 전쟁의 영향에서 뭐 자유로운 편이다, 오히려 뭐 고금리 기조를 좀 잡아채는 효과까지 네, 있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사실 이제 이렇게 보는 배경은 이제 저도 이제 요즘에 정치를 좀 많이 봐요. 이게 주식시장 정치 안 보면 이게 그렇죠. 해석이 안 돼가지고, 국제정치 저도 좀 공부를 요즘에 좀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중동도 보니까 이해관계가 얽혀 있잖아요. 근데 저도 제가 딱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확전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빈살만 이제 그 왕세자가 사실 팔레스타인 편을 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뭔가 문제되는 거 아닌가 이럴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일단은 이 빈살만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또 공부한 바로는 중립을 지키는 것 같아요. 뭐냐면 사실 이제 하마스가 공격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게 이스라엘하고 사우디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 이제 견제하는 목적으로, 야 너네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이제 열받아가지고 공격했다는 이제 설이 제일 설득력이 있는 건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요, 사우디가 갑자기 자기네 팔레스타인 편 안 들고 뭐 이스라엘 편을 든다거나 아무 얘기도 안 하면 더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사우디는 좀 이쪽을 손을 들어주네. 그러면 이제 그쪽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래도 자기 편이 있는 거니까 굳이 여기서 또 이스라엘을 더 자극시킬 이유는 없어지고, 뭐 사우디도 그게 현명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확전을 원치는 않는. 그래서 이번에 이란도 그렇고 사우디의 이런 행보를 보면 좀 뭔가 이게 서로 개입해가지고 뭔가 좀 확전해가지고 뭔가 이권을 차지해보겠다, 이런 액션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시장은 그런 부분을 좀 간파하고, 그냥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둘이 그냥 그 장기전은 갈 것 같아요. 좀 장기전은 가는데 이 안에서만 움직이지 더는 확산 안 될 것 같다. 이게 좀 시장에서는 좀
주도적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좀 관측인 것 같습니다. 뭐 고금리가 이제 뭐 뉴노멀이 돼버렸다. 뭐 이런 이제 뭐 앞으로 더 갈 수도 있다. 뭐 지금 이제 뭐 이 분위기를 계속 지속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좀 뭐 성장주들이 뭐 줄줄이 뭐 갑자기 약세를 네.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전쟁이 이제 시작됨과 동시에 뭐 비둘기파가 이제 뭐 다시 뭐 목소리를 맞아요. 낸다 뭐 네. 이러면서 조금 더 분위기가 바뀐 것 같거든요. 근데 고금리, 미국의 고금리 상황 그것만 보면 좀 이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달라질까요?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고금리가 뉴노멀이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기조 자체가 옛날에 지난 한 20년간 저금리 시대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에 한번 이제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 할 때 그때 한번 금리가 좀 올라갔었고 그거 금융위기 터지고 한 12년간은 저금리였죠, 거의. 저금리였고 그 상황에서 또 스마트폰 나오고 이러면서 더 저금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생산성이 늘어나니까 그것도 있었고 또 셰일가스가 개발된 것도 컸다고 저는 보거든요.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개발되니까 이제 원유 수출해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 폭락하고 당연히 그러면은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가 높을 이유가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금리가 이제 정말 금리뿐만 아니라 물가가 정말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 현상이 이제 코로나 끝나고 모든 게 정상화되고 있으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이건 좀 어렵다고 좀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이제 지금 예전과는 좀 다르게 아까도 이제 정치 얘기를 좀 해드렸지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결국은 뭐냐면 중국 때리기잖아요. 중국 잡고.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경제학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합리적인 일이잖아요. 중국에서 물건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면 제일 좋아요. 저렴한 인건비로 싸게 만들어서 제 그러니까 애플이 돈 많이 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좀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걸 깨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정책은. 그러면은 비용 구조가 고비용 구조로 갈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미국이 지금 미국의 공장 지어라 막 계속 이러는데 이 자체로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가고 있지만 사실 속으로는 그럴 거예요. 미국에 지어야 되나. 왜냐면 비용 만만치가 않거든요. 인건비부터 해가지고. 근데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미국에 또 요청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옛날과는 다르게 고비용 구조를 만들어 버려요. 예, 그러면은 뭐죠? 고비용 구조로 간다는 건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옛날보다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물가나 금리가 일단 피크아웃을 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내려가겠지만 옛날에 우리가 경험했던 정말 그 저물가 있잖아요. 뭐 금리 1%, 물가 2% 이하 여기로 가는 건 몇 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은 꼭 고금리가 아니더라도 뭐 요즘에 중금리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높은 금리가 좀 장기화 되는 건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투자들이 좀 유념해야 될 거는 종목 선택이나 어떤 기업을 선택할 때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금리가 낮고 이럴 때는 유동성으로만 해가지고 뭐 주식시장이 막 이렇게 펌프질 해가지고 엄청 오르는 경우들도 많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경우들이 나오기가 저는 좀 쉽지 않다. 그리고 특히 돈 못 버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시장이 냉정한 평가를 계속 내릴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저는 이번에도 올해 많은 분들이 CGV 같은 경우 대규모 유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주주분들이 힘들어했는데 이게 금리가 낮을 때는 그냥 차입해서 빌리기도 쉬운데 이 고금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돈 많이 못 벌거나 부채 많은 기업들이요. 옛날처럼 이제 돈 빌려서 이걸 막기가 어려워요. 그건 뭐죠? 주주 손을 또 빌려야 됩니다. 이건 주가에는 되게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하신 분들이 생각하실 건 결국엔 현금 흐름 좋고 돈 잘 버는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압축을, 그러니까 종목 선택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되고 아니면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높다면 금리 이상의 성장이 반드시 나오는 산업을 하시든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올해 2차전지가 사실 그랬잖아요. 뭐 물론 지금은 좀 주가 흐름이 안 좋지만 어쨌든 금리 이상의 뭔가 성장을 보여줄 기업들은 또 시장에 환호를 하겠죠. 이건 금리가 높아도 어쨌든 성장을 하는구나.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기업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높아지면 이게 비용 문제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고비용 구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채도 낮고 현금을 잘 버는, 그러니까 굉장히 난이도가 옛날보다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투자 자체가. 그래서 투자하실 때 그냥 무턱대고 그냥 이거 싸니까 좋아 보인다 이런 식의 투자보다는 굉장히 하나를 하시더라도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얘기는 사실 꼭 제가 했다는 얘기보다도 이차용 총재가 저번에 금통위 할 때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가 높다, 걱정이다.
그래서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좀 하신 것도 저는 일맥상통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부채는 많은 상황인데 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이 상황에서 고금리가 눈우물로 만약에 가게 되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예, 경제 주체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굉장히 좀 앞으로 신중하게 투자를 좀 하셨으면 하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